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가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신라 금관을 쓴 기생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합니다. 기막힌 이야기죠.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주부터 경주 서봉청을 재발굴한 성과를 담은 테마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합니다. 제목이 영원불멸의 성천입니다. 이 서봉청은 남분과 북분이 맞닿은 표주박 형태의 쌍분이고요. 1500년 전에 조성된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일제강점기죠. 1926년과 29년에 발굴이 됐는데요. 그런데 일제가 발굴해놓고 출토품들을 정리하지도 않았고 발굴 보고서도 남기지 않았어요. 고고하게 기본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90년 만에 서봉청을 재발굴하고 발굴 보고서를 간행한 뒤에 테마전까지 여는 거죠. 그런데 이번 재발굴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바로 두 개의 무덤 중에서 남분의 둘레돌에 있는 항아리 속에서 제사 음식의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큰 항아리에서 돌고래, 보고, 민어, 남생이, 성게 등에서 7,500여 점의 동물 유체를 확인했어요. 신라인들이 그렇게 이 고급 어종을 요리해 먹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일제 강점기에 벌어진 서봉청을 둘러싼 기가 막힌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 일화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 서봉청은 26년에는 북분, 29년에는 남분이 이제 발굴됐는데요. 특히 북분에서는 금관총, 금룡총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금관이 발견돼서 되게 유명한 그런 고분이죠. 그리고 26년 북분 발굴 때 이 스웨덴의 아돌프 구스타프 국왕이 황태자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이 발굴에 참여한 것으로 화제를 뿌렸죠. 구스타프 국왕은 고고학자로도 이름을 떨쳤습니다. 마침 서봉청에서 금관이 노출되기 시작할 무렵에 일본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이때 조선 총독부 촉탁으로 경주 발굴에 참여한 자가 있었습니다. 고이즈미 악교라는 자인데요. 학자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수완이 뚜렷한 그런 평을 듣는 자인데요. 바로 이 고이즈미가 황태자가 발굴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잔머리를 굴리게 되죠. 노출된 금관을 꺼내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구스타프 황태자가 마지막 발굴에 정점을 찍도록 하는 그런 작전이었죠. 한마디로 밥상을 차려준 겁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발굴 현장을 누볐던 황태자로서는 감격이죠. 그래서 10월 10일 10시에 경주 현장에 도착한 황태자가 정말 경이롭다를 외치면서 이 감탄사를 외치면서 흙 속에 묻혀서 살짝 노출된 금관과 금제 허리띠를 손수 발굴하게 되죠. 출토된 금관에는 특이하게도 봉황이 장식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분에는 스웨덴의 하문 명칭이 서전이거든요. 그 서전의 서자와 봉황의 봉자를 따서 서봉청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발굴 후 10년이 지난 1936년 6월 조선일보와 부산일보 등에 정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기사가 실립니다. 제목이 이래요. 금제의 비장통이 모독되기까지의 경로, 금관의 파문, 박물관의 추태, 국보를 기생이 장난감으로 이런 제목의 평양발 기사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9개월 전인 1935년 9월에 사건이 터지는데요. 평양박물관이 당시에 제1회 고적애호일이라는 기념일을 맞아서 특별전을 열면서 경성박물관에서 빌린 그런 서봉청 출토 금제 유물들을 전시를 하게 되거든요. 금관은 물론이거니와 금제 허리띠, 귀걸이, 그다음에 목걸이까지 총 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평양박물관장이 누구였냐면 경주에서 서봉청 발굴을 주도했던 그런 고이즈미라는 자였죠.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고이즈미가 금제 유물을 전시하면서 전시하기 한 사나흘 전에 평양시내 일본인이 운영하는 요정에 자기 친구, 도쿄에서 온 자기 친구들, 일본인 친구들을 초대한 연회를 베풉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술이 거나하게 취했겠죠. 내가 발굴한 금관을 지금 평양에 갖고 왔는데 이거를 여자한테 씌우고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발행되는 책에 싣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합석한 기생 너댓 명한테 너희 중에 모델을 뽑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뽑힌 여자가 바로 평양에서 이름난 미인이었다는데요. 차릉파라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차릉파는 다음날 박물관으로 갔죠. 그러면서 고이즈미를 비롯한 10여 명의 그런 박물관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30분 넘게 금제 허리띠라든지 금목걸이, 금귀걸이를 둘렀죠. 마지막에는 금관까지 머리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박물관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셔터를 누른 자가 바로 이 고이즈미였다는 사실이죠. 신문은 이렇게 개탄을 하죠. 이로써 천수백 년 전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게 가신 그님의 금관이 일개 기생의 머리 위에서 올라 이제 그 자취를 또 천세에 남기는 운명을 지게 됐다, 이렇게 개탄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은 차릉파한테 또 조롱을 합니다. 왕후 공주가 되었으니까 뭐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옛사람의 뭐 이 유물을 쓰고 사진을 찍으면 100이면 100 불행해진다 그래 라는 그런 뭐 이야기 하면서 일제히 웃었다고 하는데요. 고이즈미는 한마디 더 하죠. 이 왕관은 경주의 기생집 근방에서 발굴됐는데 지금도 기생이 쓰고 있는데 그 사진을 찍으니까 이 왕관과 기생과는 뭔가 어떤 인연이 있나 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까요? 1500년 전 찬란한 금관을 쓰고 안장된 신라 왕족 여인일 텐데요. 그 여인을 일개 기생하고 연결지어서 한껏 모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고이즈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차릉파한테 야, 세상에 오해가 있을 테니까 그 사진을 찍었다는 말은 절대 발설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비밀이 어디 있나요? 금관 쓴 기생사진 재밌지 않습니까? 사진이 평양 시내에 유포되기 시작을 하고 결국 9개월 만에 신문에 보도가 되는 거죠. 아마 요즘 같았으면 금방 들통났을 거예요. 누군가가 뭐 생생한 장면을 찍어서 동영상, 사진 이렇게 찍어서 유포를 했을 테니까는요. 어쨌거나 이 사건은 식민지 백성의 공분을 샀는데요. 아닌 말로 고이즈미가 금관을 쓴 기생을 신라의 여왕으로 여기고 머리에 씌우고 한껏 조롱했다, 뭐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릉파라는 기생은 어찌 됐을까요? 졸지에 금관을 쓴 이력 때문에 유명세를 톡톡하게 치른 것 같아요. 금관 사건이 벌어진 뒤에 20여일이 지난 1936년 7월 19일 신문들을 보면은요, 금관 기생이 가짜 승려의 협박과 갈취에 돈을 뜯겼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돼요. 금관 사건이 왜 유명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차릉파의 집에 온갖 사기꾼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한 차릉파가 경찰에 신고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차릉파가 이후에 서울로 진출했던 것 같아요. 1940년 8월에 나온 모던 일본이라는 잡지, 거기에 보면 바로 차릉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잡지는 서울 기생들의 그 재산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차릉파가 강산월이라는 기생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죠. 그 재산이 뭐 18만 엔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기생집을 10년 운영해도 뭐 고작 한 3, 4만 엔 정도 뭐 한다는 거니까 뭐 굉장히 부자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로 진출한 차릉파가 평양에서 얻은 어떤 금관 기생의 그런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구가 된 거죠. 전국구 스타가 되어서 기생 뭐 재벌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생왕관의 주범인 고이즈미는 뭐 견책은 좀 받았는데요. 그 평양 박물관직을 거뜬히 유지했다 그래요. 쓴 웃음이 나오는 얘기죠. 마침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하고 있는 테마전, 금방 발굴한 1500년 전의 신라인들의 따끈따끈한 제사음식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내용처럼 서봉청 관련 이야기들도 소개가 되니까는요. 테마전을 막
한 번씩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